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고야 말겠다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15세기 이후 배를 이용해 세계 각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다른 대륙과의 무역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선박시장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덕분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등 당시 유럽 강대국이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며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업의 중심지였던 유럽이었지만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으며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흥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도 오일 쇼크를 견디지 못하고 1980년대 들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구조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오히려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며 21세기 세계 최고 조선 강국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되면서 유럽은 크루즈선 정도를 제외하고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 됐고, 일본은 한국과의 직접 경쟁을 피하기 위해 벌크선과 같은 저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중국은 정부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수주 물량에서는 한국과 1위를 다투고 있긴 합니다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산업은행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크게 밀린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는 상반기에만 목표 수주액의 74.4%를 채우며 유례없는 호황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크루즈 여행업계의 불황 때문에 유럽 조선사들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던 유럽이 중국의 물량 공세와 한국의 기술 공세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럽이 아닌 다른 국가의 조선사가 덩치를 키우는 것이 매우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월 12일 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 승인 거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한국의 3대 조선사로 불립니다만, 이들 3개 기업은 세계 3대 조선사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악화를 명분으로 2019년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합병을 결정하고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전 세계 거래 당사자 국가들로부터 결합 심사를 승인받는 중입니다. 이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2022년 1월로 예정된 EU의 심사 기한을 앞두고 거부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LNG 선박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합병을 발표했던 2019년보다 조선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데요. 상선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는 LNG 운반선 시장은 이미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45척 중 42척, 비율로는 93.3%를 한국 조선사가 말 그대로 싹쓸이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LNG 선박 시장 3강 구도가 2강 구도로 재편되기 때문에 독과점 구조가 심해진다는 말이지만, 결국 3강이나 2강이나 한국 조선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배를 주문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기업이 배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의 LNG선 싹쓸이 수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의 독과점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력을 상실한 유럽 조선사들이 다시 일어서고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독과점이 정당화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